요즘 코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출연이시거든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랭이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반 투자자이자 2017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평범한 회사원이면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인 장석호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하셨으면 네. 부럽다. 근데 꼭 부럽진 않아요. 왜요? 왜냐면 큰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코인으로 돈 되게 많이 버신 분들 있다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벌지는 못했고 네. 저는 이제 조금씩 벌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책에서 되게 네.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95%죠. 마이너스 95입니다. 네. 투자금이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거의 다 네.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5%만 남은 거니까. 네. 왜 그렇게 날린 거고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재기를 하셨어요? 투자를 처음 해보신 분은 아시는데 네. 이제 처음에 소액을 한번 넣어봐요. 무서우니까 네. 한 100만 원 이렇게 넣어보고 이제 한 30% 이익이 나면은 네. 그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큰 돈을 더 자꾸 넣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넣다가 그러면 이번에 한번 넣어보자 해서 큰 돈으로 저희가 적금도 해지하고 넣었는데 그때 이미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이 넘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는 큰 부자가 못 될 것 같고 알트코인도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네. 알트코인도 수익률에 이제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해 갖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ICO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ICO. ICO가 뭐냐면요. IPO 아시죠? 주식에. 네. 주식의 IPO처럼 코인을 어떤 회사가 발행을 하고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내주면 그 발행된 코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ICO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주식은 IPO를 하면 모든 주식 회사에 다 상장이 되잖아요. 거래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코인은 아시다시피 저희 거래소마다 상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이 상장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종이 쪼가리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상장도 되고 막 100배씩 가는 것도 나오고 상장만 하면 두세 배 간다라는 믿음이 컸었는데 네. 이제 2018년에 비트코인이 이제 2만 달러를 찍고 하락을 시작하면서 이제 상장이 안 되는 코인이 거의 90%가 넘었고 상장이 되면 50% 마이너스로 시작일 기본으로 하고 거의 대부분이 90%, 95%, 심한 경우는 99% 빠지면서 이제 투자에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 안 된 겁니까? 그 투자하신 코인은 왜 안 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다단계 위주로 사기 같은 게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ICO 같은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지금 아예 네. 딱 막혀 있군요. 막혀 있는데도 이제 좀 약간 사기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노리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번에는 옛날에 그런 ICO랑 다르다. 다르다라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데 구조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아직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 갖고 이 책도 한번 제가 좀 그런 거에 집중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버는 것도 중요한데 까먹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면 그게 돌려막는 구조입니까? 돌려막는 구조도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ICO를 가면은 왜 좋냐면 제가 거의 모든 호텔에 이제 다 가봤어요. 이제 강연 이제 설명회 같은 거에 들어가잖아요. 가면은 막 맛있는 막 스테이크도 줄 때도 있고 막 커피도 줄 때도 있고 그러면은 처음엔 공짜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먹는데 네. 결국엔 저희 자금으로 들어간 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았다가 크게 모집을 하고 나서 일단 돈을 받고 본인들이 발행한 코인을 줬는데 이 코인들이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상장한다고 했는데 자꾸 점점점 늦춰졌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 뉴스에도 되게 심각하게 피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금까지 계속 넣었는데 이게 지금 날렸습니다. 이게 지금. 네. 이게 그럼 몇 년도입니까? 이 실패가? 2018년 후반부터, 17년 후반부터 시작했고, 네. 2018년도 하락장 시작되면서 네. 제가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도박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도박 심리가 있잖아요. 이번에 한 번만 하면은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ICO도, 이번에 내가 10개 했는데 앞으로 10개 중에 하나는 성공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에 계속 무리해서 점점점 넣는데
결국에는 하락장이 완전히 거의 정점에 이뤘을 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진짜 너무 멍청하고 무모한 짓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 날렸구나. 라는 거를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돈이 진짜 5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어요. 아, 그럼 억 단위 투자였네요?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넣었었죠. 왜냐면 처음에 한 7, 8천만 원 갖다 시작을 했는데 월급 받는 거를 계속 그 돈을 넣었으니까 아마 1억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략 1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남아있는 돈이 500만 원도 안 돼갖고 그냥 95%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와, 깝깝하다. 와.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다시 나 이거 다시 세팅해야 되겠다.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일단은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했던 원칙 중에 하나는 일단 빚을 내진 않았어요. 제가 투자하기 전에 원래는 제가 주식도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고 주식에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코인을 투자하면서 어쨌든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럼 내가 제일 위험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돈을 다 잃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려면 빚은 절대로 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원칙을 일단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깝깝하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경험해 보시면 알겠는데 눈앞이 까마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한 달 정도가 흘러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투자에 잘못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기를 했구나.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편해지고. 근데 이제 점검을 해봤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했지만 어쨌든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고 다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시 돈을 모아서 차분히 한번 해보고 내가 정말로 못한 거에 대해서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신기일전하면서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순탄치 않았군요. 그 이후에도. 왜냐면 한번 잘못된 일을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리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이 더 필요해요. 기존보다 한 10배, 10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는 독서를 진짜 많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막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많이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시작할 때의 공부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은 아니시? 데이 트레이딩, 단타 이런 식으로도 다 공부를 해보고 차트도 공부해보고 다 해봤는데 네. 일단은 저는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잘을 못한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그냥 단순히 이제 돈을 복구하는 거 이상으로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경제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책들을 다 한번 읽어보고 보니까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뭔지도 모르고 환율도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먼저 공부를 했고 비트코인이랑 경제랑 한번 연결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은 경제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환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민감했던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얻었던 거는 심리적인 거를 되게 많이 유동치는 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좀 그런 흔들리는 걸 붙잡을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책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되게 한 7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말이 그 용기와 지혜거든요. 용기란 이제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지혜는 그 도망가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투자에 실패하면은 그 상황을 자꾸 회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먼저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무엇을 처음부터 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한번 마음속으로 저는 항상 되새기고 있고 저는 얼마나 좋았냐면 제가 친구한테 축사를 해준 적이 있는데 결혼할 때도 이 문구를 이용해서까지도 해줬어요. 그 정도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심리적으로 저는 그 기준을 딱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이게 녹화분이 올라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감기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딱 지났죠.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이런 횡보장인데 좀 지금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동의 지정학 이슈랑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멀어지면서
최고 한 73,000에서 59,000까지 하고 저번 주 주말 반감기 직전 금요일에 59,000까지 또 폭락을 하면서 되게 불안한 상황이 왔는데 네. 반감기 이후에 주말이 지나가면서 6만 지금 한 5천, 6천까지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변동성이 19%거든요. 최고점 대비. 근데 19%면은 되게 크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에서는 상승장에서도 반감기 때 항상 40%씩 빠졌었고 코로나 때도 70%가 넘게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감기 전후에 이런 변동성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 변동성이 이번에도 더 하락을 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항상 변동성이 크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네.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크다고는 느끼지 않아요. 비트코인만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신에 이제 알트코인은 하락이 크게 왔죠. 왜냐면 최고점 대비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5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좀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비트코인으로만 좀 한정을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그럼 요 차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비트코인 사계절이라는 차트인데 제가 작성한 여기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의 네. 메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4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그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 반감기를 기준으로 4년 주기를 잡은 건데 네. 그렇게만 하면 투자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세분화 해봤어요. 4년 주기 안에서 어떻게 사이클이 이루어지는지를 해놓은 게 요 사계절 차트인데 네. 봄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사계절이. 근데 네. 여기는 겨울부터를 시작을 해요. 아, 겨울부터네요? 왜 겨울부터라고 하냐면 네. 아시다시피 거의 처음 저도 그랬고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가을에 보통 시작을 해요. 왜냐면 상승장 한참 상승장일 때 시작을 하고 얼마 안 가서 하락을 맞으면서 힘든 시간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겨울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겨울로 준비를 했고 네. 겨울은 비트코인이 그 최고점을 찍고 최저점을 찍을 때까지 기간을 말해요. 보통 이게 1년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은 이제 비트코인 최저점부터 비트 반감기까지 한 17개월에서 18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름은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최고점 돌파 시즌인데 요게 지금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뒤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을은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돌파하고 진정한 상승장이 돼 있는 단계인데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네. 원래대로 사이클이라면 이제 반감기가 지난주 토요일 날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감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여름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네. 반대로 사이클이 빨라져서 가을 초입에 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두 개를 다 봤을 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하락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밀리거나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여름 정도. 네, 여름이나 가을 정도인데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네요. 겨울, 봄, 여름, 가을. 네. 2호 순서대로. 네, 이 사계절을 했던 이유가 저는 투자를 농사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항상 저희가 대부분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이제 넣고 바로 어떤 결과물을 얻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투자를 해보시면은 이게 투자를 얻기까지는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 인내의 단계가 필요한데 전 농사 짓는 거랑 너무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겨울에는 쉬고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성숙하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계절이랑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이랑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디어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 이게 의견이 되게 다양해서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번 반감기 때는 네. 지지난 또는 지난 반감기 때와는 조금 움직임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네. 일단은 먼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네. 항상 저희가 지난해 최고점을 찍고 하락이 오잖아요. 네. 그때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어떤 얘기 나오죠?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비트코인 못 올라간다. 진짜 끝났다. 이번엔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특히 이번에 22년도에 이제 고금리로 가면서 네. 하락이 됐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유동성 정책이 없는데 비트코인 어떻게 올라가냐 라는 식으로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비트코인은 똑같은 사이클로 갔어요. 그러네요. 고금리인데도 또 고금리도 금리가 똑같이 올라갔는데도. 갔고. 그런 건 뭐 디테일하게 뭐 재정 정책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보면 사이클대로 간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물론 가격의 변동폭은 조금 작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번엔 다르다. 물론 다를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그대로 가요. 그 예외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저희가 인생에 살면서 몇 번 경험해 보겠어요. 금융위기 같은 거. 네. 근데 항상 너무 극단적인 걸 가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도 대비는 해야 되지만 기존 사이클을 참고해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이라서 약간 좀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일반인 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 무리해서 투자라고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지금 가격이 솔직히 1억이란 가격이 높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처음 투자해 보신 분은 1억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1억 갖다가 어떻게 사? 1억이란 돈이 없는데. 근데 이제 잘게 이제 나눠서도 뭐 10,000원어치도 살 수 있고 10만원어치도 살 수도 있지만 인식하기에는 1억이란 절대적인 금액은 너무 커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비싸다는 거는 솔직히 느낌 받는 건 동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난 상승장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비트코인이 과연 1억을 갈 수 있을까? 앞으로 얘가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책에도 제가 그 고민했던 에피소드도 하나 썼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 말뜻은 미국에서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물론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 자산을 일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기관들 유입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예전에도 항상 부정적인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조건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공부는 한번 해봐라. 왜냐면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서 투자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투자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실 거면 어쨌든 또 다시 겨울이 찾아올 거고 봄이 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사시면 되고 지금 너무 비싸서 못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한번 관심을 갖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사이클이 있구나, 이런 걸 한번 공부해보는 단계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좀 이런 구조가 있고 그쵸? 이런 것도 공부해보고 저런 것도 공부해보고 매수를 하고 싶으면 그냥 큰 욕심보다는 일단 한번 경험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소액 샀다가 전 재산을 넣으면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실수들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책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쓴 게 저랑 똑같은 경험을 최소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번 실패하면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네. 크게 실패하고 나면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도 한번 물리고 막 엄청 시기에 고생하고 나면 이거 팔고 다시는 안 쳐다보는 사람들 대다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안 쳐다봤을 때가 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심리적인 게 진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요거 차트를 아까 여름이랑 가을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해왔거든요. 네. 그걸 보고 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다시피 여름이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최고점 돌파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최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네. 그럼 사이클이 깨진 거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진짜 비트코인이 한 6, 7개월 빨라졌다,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봄이 17개월에서 18개월이었는데 그 6개월 당겨지고 여름이 빨리 찾아왔고 여름이 지나서 이제 가을이 단계다. 본격적인 상승장의 단계다. 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단지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뿐이지 사이클은 그 존대로 가고 있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1번, 2번 중에서 비중은 한 시나리오 2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사이클대로. 그러면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네. 어떤 때 제가 시나리오 1을 받아들일 거냐면 먼저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지금 6만 한 5천, 6천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7만 3천 넘어서 뭐 8만, 10만까지 가고 알트코인들이 상승장이 오기 시작하면 전 사이클이 빨라졌다고 인정을 할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시나리오 2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나리오 2가 왜 사이클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9천을 뚫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못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됐으면 네. 가을이 한번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네. 두 번 다시 그 저점을 하락장 오기 전까지 거의 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7만 3천까지 찍고 지금 다시 6만 9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추세적으로 넘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돌파했다라고 보이지만 이게 과연 돌파했다고 봐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네. 이 원인은 당연히 현물 ETF 때문인 거.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책에도 썼는데 가격보다 기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까 기간을 딱 정해줬잖아요. 뭐 겨울에는 1년, 봄에는 17개월에서 18개월, 여름에서 한 7개월 정도, 가을은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기간을 제가 뒤에서 차트도 보여드릴 건데 그 기간을 딱 세팅을 해놓고 그 기간을 중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겨울이 항상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한 12개월 정도, 1년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이클의 총 지금 세 번째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의 하락이 85%를 하락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77%를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가격적인 측면만 봤을 때 네. 저희가 지금 가격만 측면만 봤을 때 85% 안 빠져 77%만 빠졌으니까 사이클이 깨진 거 아닐까? 라고 하는데 기간으로 보면은 사이클이 유지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에피소드를 하나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격이 순간적으로 6만 9천이라는 최고점을 돌파했지만 기간상으로 아직 못 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는 네. 알트코인들이 크게 못 올랐어요.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이더리움 최고점을 아직 못 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거의 대부분 다 못 넘었어요. 기존에 이제 새로 나온 코인들 말고 기존에 이제 상승작 때 있었던 코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야지 저는 가을이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원래 사이클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는 정고점을 못 넘은 거군요.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말고는 없어요. 이더리움조차도.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패턴을 항상 보여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더리움이 올라가려고 어느 정도 상승률만큼 왔는데 크게 상승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뚫고 상승을 하고 알트장이 와야지 이제 사이클이 가을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런 알트코인들이 물론 AI는 되게 많이 오르는 섹터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예외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의 불장이라고 느껴질 만한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만 왜냐면 고생을 좀 많이 해봤기 네. 때문에 이런저런 코인들을 네. 해봤다가 이게 비트코인으로 이제 좀 더 쏠리는 네. 추세가 강화된 건지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자할 상황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금리 인하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부자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이 코인을 안정적인 이제 위험한 자산이긴 하지만 투자 자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의 일부 포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요건이 완전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이라도 소액씩 돈을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TF 때문에 약간 돈 많은 부자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조금씩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상대적인 수요가 쏠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사이클들이 있으면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나리오를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물론 시나리오 2가 확률이 높다라고 하지만 시나리오 1이 발생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비트코인 사이클이 유지되는지 제 시나리오 2대로 가는지 첫 번째 네. 두 번째 시나리오 1처럼 사이클이 빨라졌는지 아니면 세 번째로 전혀 다르게 사이클이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계절 차트가 과거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면은 제가 이제 좀 더 대응하기가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 2, 3번 중에서는 작가님은 네, 순서대로 지금 1번 쪽에 조금 더 네, 무게가 두고 두 번째 이제 사이클이 빨라졌는지 보고 세 번째는 이제 가능성이 낮은데 요거는 이제 이번 상승장 이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요 1, 2, 3번 순서대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빨라졌다는 건 상승장도 빨리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주목해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클이 다르다라고 한 게 이제 사이클이 빨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하지만 조금 더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상승을 하는데 진짜 상승장이 길게 갈지 과거처럼 뭐 6개월 뒤에 상승장이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번 더 기존 사이클처럼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걸 한번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풀매수가 아니라 이렇게 분할 매수를 조금씩 네. 월급 모아서 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네. 좀 저희가 확인해야 될 데이터나 지표? 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많이 보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 다 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 한 20-30% 빠지면 조금씩 계속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표를 물론 의존해도 좋긴 한데 지표가 항상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니까 본인만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저는 실제로 보조 지표들은 잘 안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지금 요 사이클이랑 이런 걸 보면서 지금부터는 충분히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저는 이제 15,000부터 원래 20,000달러에 처음 매수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사계절 사이클에서 아직 기간이 한 7, 8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겨울이 아직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15,000달러가 왔을 때부터 조금씩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15,000달러에서 다시 조금 반등하더라도 그때 사면은 충분히 저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사이클이랑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많이 하고 있고 굳이 뭐 지표를 하나 하면 뭐 해시리본 같은 것도 이렇게 채굴 관련된 지표들도 있는데 그런 지표들은 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통 코인 하시는 분들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보조 지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던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움이 굉장히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고는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저의 하는 거 의사결정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사이클이 사계절이면 하락장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정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락장이 언제 올지도 좀 궁금하고요. 뭐 하락장은 아직 지금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일단은 저희는 사계절 사이클에서 가을이 언제 들어가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시장을 볼 거고 저는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도 항상 같이 참고를 할 거고 비트코인을 정리를 다 할 거냐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하락이 왔다라고 판단하면은 상승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팔 거예요. 왜냐면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50%는 남겨놓고 절반만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다 해봤거든요. 하락이 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하는 수익이 오면은 미련 없이 빼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이게 뭐 10억, 100억 갈 거니까 끝까지 가져가야지. 물론 그렇게 해도 저는 버티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암만 못해도 50% 이상은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1억이었는데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그게 생각보다 마음이 괜찮다라고 하지만 내 행동은 괜찮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화내고 짜증나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웬만하면 수익 실현 해라. 최소 원금은 빼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트코인은 일단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이 알트코인만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네, 거의 대부분. 무서운데? 무서운데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시드가 거의 적게 투자를 하세요,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처럼 뭐 큰 돈을 만약에 들어가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만으로 충분한데 보통 막 예를 들어 10만 원, 1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2배 간다고 해서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알트코인에서 뭐 10배 가야 된다, 뭐 100배 가는 걸 찾아야 된다. 이런 욕심 때문에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저는 무조건 투자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 못 드리고, 만약에 내가 한 50%에서 한 2배 정도,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 3, 4배까지 수익률을 원한다면 BT 이더만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내가 좀 수익을 좀 싸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BT랑 이더가 있는 상황에서 알트코인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도 투자의 순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항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순서대로 상승을 해요. 근데 이제 항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먼저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 상승 크게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갈아타요. 알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흑성대법이라고 해요. 그냥 저희 이제 용어로. 네. 그럼 비트코인만 올라가면은 알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비트를 사야지. 그럼 갈아타면은 다시 비트가 멈추고 알트가 올라가요. 그럼 또 갈아타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갈아타는데, 그렇게 하면 항상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손실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알트코인을 믿고 있으면 진짜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이런 전략을 한번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부동산 투자 베이스다 보니까 아마 알트까지를 그렇게 막 무게중심 있게 투자하실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이제 아마 비트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호랭이 TV 여기 채널을 좀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저도 가끔씩 보는데, 네.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도 약간 비트코인도 투자를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 먼저 해보시고, 네. 알트코인도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상승이 무조건 뭐 10배 이상 가는 것도 있지만 90%, 99% 빠지는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알트코인들은 거의 다 이제 사라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알트코인은 저는 장기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상승장 때 오면은 조금씩 수익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그렇게 상장이 됩니까? 코인이? 상장 많이 되고 있죠. 그래요? 네.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예쁜 이름들이 많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투자하고 있지만, 저도 뭐 알트코인을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게 이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를 너무 많이 ICO 때 당했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도 주식을 투자하시면 아시잖아요.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이게 뭐 가치가 진짜 있다. 물론 이 중에서 어떤 코인이 진짜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혁신을 가져올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코인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랑 이더리움 정도만 추천하고 있고, 만약에 알트코인을 하고 싶으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이득 난 걸 가지고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추천하고. 어떤 분은 10만 달러 간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뭐 30만 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비트코인의 미래 어느 정도의 지위, 어느 정도의 가격 정도까지 좀 보십니까? 중장기로?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한 1억 정도인데, 만약에 다음 사이클이 있으면 한 3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상승장도 만약에 운이 좋게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터지면 3억까지는 갈 수 있고, 그래도 한 3억에서 5억까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을 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확답은 못 하겠고, 다만 그런 확신은 있어요. 제가 ICO 때 실패를 크게 했잖아요. 그때 ICO에 투자했던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인터넷 혁명처럼 제2의 구글, 아마존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라는 믿음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블랙록이 지금 RWA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꿈꿔왔던 게 실제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참여하면서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트코인 시장을 단순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에서 파생되는 기업들, 여러 가지 산업들이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엄청나게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2의 구글, 아마존 같은 거를 초기 단계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이제 나올 거다. 다만 설렌다. 우리가 그거를 찾을 수 있냐. 그 한 개의 기업이 탄생하기 때문에 수백 개, 수만 개 기업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계속 공부하고 그런 찾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죠?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얘기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이제 좀 돈을 벌어서 뭐 한 1억 정도를 여윳돈으로 하고 있다. 네. 지금 전혀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새롭게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뭐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들을 100만 원씩만 100개 쪼개서 하겠다. 천천히 한 10년을 잡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제2의 구글, 아마존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뭐가 될진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할로 짧게 뭐 10만 원씩이든 100만 원씩이든 여러 개를. 그러니까 본인의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여러 개의 분산으로 해놓고 걔는 대신에 이제 항상 절대 안 쓸 돈으로 가지고. 그러면은 걔네는 이제 한쪽에 모아놓고 그냥 보고 있다가 한 10년, 20년 뒤에 본다는 생각으로.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본다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서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 실패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향후 10년, 20년 동안 안 써도 될 돈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소액을 가지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믿는 프로젝트나 이런 기업들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조금 더 투자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그러면 매매뿐만이 아니라 그런 쪽에도 여전히 그렇죠. 저는 관심 많으시네요. 이번에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을 때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물론 거기 이제 다단계에 빠지고 이거 ICO 같은 사기에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세상이 이쪽으로 가는 게 결국엔 틀린 건 아니었구나. 물론 그런 기업들을 내가 잘못 고르고 잘못된 유혹에 속아 넘었지만 결국엔 세상은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통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RWA에서 불등록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방향성은 무조건 맞겠구나 하면서 그리고 지금 CBDC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결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이루어져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을 무조건 하라고 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 비트코인이랑 상관없잖아. 결국엔 비트코인을 통해서 다 코인 생태계든 뭐든 이쪽 시스템을 차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CBDC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만약에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이거 비트코인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재밌는 게 뭐냐면 금도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금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화폐일 수도 있고 자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폐로서 보면은 당연히 CBDC가 나오면 의미가 없어지죠. 하지만 저는 지금 책에 작성을 했는데 저는 화폐보다 지금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ETF라는 것 자체가 자산으로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산으로서 가치는 인정. 하지만 통화는 안. 달러는 건들지 마. 건들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디지털 시장 비트코인이 이런 금융상품 시장을 키우면서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역할이 필요하고 다시 CBDC 얘기로 나오면 예를 들어 지역화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화폐 처음 나왔을 때 쓰셨어요? 아니요. 안 썼죠? 언제 쓰셨죠? 저희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지원금 줘서 그리고 지원금을 줘도 쓸 데가 없는데 가맹점이 생기면서 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CBDC도 똑같아요. 어디 써야 되잖아요. CBDC 지금 제일 하는 부정적인 게 그거 내가 어떻게 거래하고 이런 거 다 추적되니까 난 안 쓸 거야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BDC 했을 때도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선 코인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물론 왜냐하면 투기를 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적으로 코인을 무조건 거래해주는 방법이 제일 빨리 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만약 코인 거래를 안 하더라도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을 키우려면은 코인 시장이 같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뭐 하락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초기에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중요한 건 저희가 금도 금본위제 시대에서 신용화폐제도 넘어가면서 더 이상 금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뭐 달러를 찍는데 비트코인도 지금은 CBDC를 키우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결국엔 CBDC가 안정화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 비트코인이 점점점 필요가 없어지면 가격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 다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 최소 10년에서 20년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고려할 사항도 아니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다음 책을 만 쓰면은 그건 아까 제가 디지털 시장이랑 CBDC 관련해서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고민도 많이 해보셨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코인을 매매를 몇 번 안 해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매매한 게 한 10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1년 동안에요? 네. 오. 왜냐면 자주 매매를 해서 단타로 하면은 잘하면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단타 하거나 차트나 이런 걸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클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기 때문에 항상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면 서서히 분할 매수하고 만약에 너무 비싸고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생각되면 서서히 분할 매도하고 항상 되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지루해요. 분할 매수 그거 누가 모르냐고. 솔직히 저도 공감은 하거든요. 근데 진짜 한번 해보시면 그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여기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에 조금씩 차이점은 있어요. 매수는 좀 길게 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한순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는 조금 긴 텀으로 가지고 가시고 조금씩. 매도할 때는 화끈하게. 예를 들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 만에 두세 배씩 오르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배가 딱 왔을 때 과감하게 반을 자르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매도를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점점점 자꾸 빨라져요,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매수는 조금 길게 가지고 매도는 좀 과감하게 하자. 알트로 뭐 한 100%, 200% 이렇게 드셔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되게 맛있겠는데? 100%. 저도 그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근데 여기 암호화폐 알트코인 투자해보시는 알겠지만 100배, 200배는 취급을 안 해요. 벌었다고. 최소한 5배, 10배는 가야지 벌었다. 100%, 200%는 취급도 안 하는군요? 네. 그 책에 하나 에피소드를 써놨는데 제가 페이코인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상장 폐지됐다가 이렇게 상장 폐지된 코인이 있는데 그게 190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도 한번 대기업에서 만든 코인이니까 한번 상승을 하겠지 했는데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락장에 때. 그래서 200만 원을 제가 사봤거든요. 오, 많이 사셨네요. 200만 원을 샀는데 다음 날 190원이었던 게 1000원을 간 거예요. 순식간에. 5배가 된 거죠. 근데 더 대박인 거는 그리고 이제 1000원 가니까 조금 팔고 2000원이 또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반을 팔고 나왔는데 2000원 됐던 게 갑자기 1000원까지 빠졌다가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와. 그렇게 있다가 다음 날에 3,000원 넘어서 5,000원을 가는데 어떤 현상이 나면은 렉이 걸려요. 호가창이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백 원 단위니까 막 몇십 프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팔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탁 팔고 남은 게 이제 6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랬더니 퍼센트가 2100%. 이따 제가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20%니까 1000몇백만 원 이렇게 남아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이런 매력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못하니까 재미없어 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관심도 요즘 없는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에피소드에도 써놨지만 다시 샀거든요. 상승장 끝에 이득금의 이제 일부를. 근데 결국엔 85%에 손절했고 상패까지 당했어요. 결국엔 돈을 벌었지만 어쨌든 반납을 한 거고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알트코인은 그런 급등이나 급락이 많지 않습니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뭐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캐치를 하세요? 직장도 다니고 있고 내가 맨날 이거 볼 수도 없고. 알트코인 불장이 가면은 순환으로 펌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뭐 맨날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솔직히 잠을 잘 못 자긴 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씩 확인하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네.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몰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위주로 하면서 잔잔하게 흘러갈 때는 마음 편하게 있다가 진짜 상승장이 있고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단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불장이 있으면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투기를 굉장히 무조건 나쁘다고도 안 봐요. 투기할 땐 투기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지만 평소에 투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를 자주 하고 지쳐요. 그래서 정작 힘을 발휘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전체 가용 금액 중에서 네. 암호화폐 쪽에 들어가 있는 돈이 네.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한 60% 되고 현금 30%, 미국 주식 한 10%. 그럼 현금 30%는 이제 현금 30%는 원래는 지금 거의 다 투자했다가 이번에 비트코인이 1억 넘었을 때 원금을 다 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이득금 갖고만 하니까 알트코인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이 BTV 이더랑 먼저 올라간 거 위주로 빼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돈이 뭐 하락이 크게 오면 이 돈을 다시 쓸 거고 만약에 안 오고 상승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돈으로만 해도 이득금 갖다가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죠. 한국 주식은 없네요. 한국 주식은 지금 조금 부정적으로 봐서 앞으로 향후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이번에 아마 한번 사이클 저도 주식이 지금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한 1, 2년 있다가 본격적으로 많이 투자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미국 주식도 보면 코인 관련된 주식들만 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랑 뭐 AI 관련해서 몇 개 정도 있고 코인베이스 수익률이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와. 왜냐면 코인베이스를 더 싸게 샀으니까. 왜냐면 비트코인에 가면 무조건 코인베이스는 가는 거고 원래는 엔비디아를 샀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원래 왜냐면 그 비트코인 채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항상 상승장 가기 전에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엔비디아를 사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AI 열풍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게 조금 배가 아프긴 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채굴주는 조금 샀다가 그냥 전액 팔았고 지금 코인베이스랑 AI 관련된 주식 몇 개 소액 큰 비중은 아니고요. 현재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저희 부동산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있더라고요. 네네. 2천만 원대 사신 분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더라고요.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다음에 아직 투자를 하지 않은 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나눠서. 저는 일단 투자하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심리를 얼마나 내가 주도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수익률에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락이 오면 무서운 심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상승이 왔고 모두가 환호할 때 어떻게 그 환호의 감정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는지가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고 나만의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언급을 했지만 앞에서도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라고는 저는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관심을 갖고 뭐 CBDC나 아니면 디지털 자산이나 뭐 RWA 같은 거 얘네들 왜 이걸 하려고 하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공부해보고 믿음이 필요하면은 한 번씩 조금씩 투자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심을 아예 없다가 뒤늦게 공부하는 거랑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공부하는 거랑은 차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가 관심이 있는 거랑 아예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살려고 하는 거랑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박이랑 투기랑 이런 거는 저는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아직도 사기도 많고 저는 안 좋은 측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미국에서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이거 자산 ETF를 만들었고 미국이 왜 승인을 해줬는지는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계절 사이클 아까 그 앞에 정리를 쭉 해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사이클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 사이클은 전제 조건은 시나리오 2. 원래대로 기존 사이클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여름에서는 이제 비트 반감기로부터 반감기 한 6, 7개월까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항상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6, 7개월 후에 엄청 급등하면서 최고점을 뚫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대로 가는지라는 걸 보시고 일단 지금 겨울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단계고요.
봄부터 이제 매수를 꾸준히 하고 저는 여름까지도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도 작성했지만 20%에서 30%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조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고 하락이 오면 조금씩 매수 꾸준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반대로 매수보다는 매도를 하고 만약에 비트나 이더리움으로 이득이 났으면 그거 갖다가 이득금 가지고 한번 알트도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라고 제가 작성한 이유가 네. 저는 정말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실패를 했는데 거기서 정말 인생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책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던 사람이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책도 읽었고 책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집에서 주변에서 다 놀래요. 책 썼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이렇게 책까지 쓰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도박이나 투기 이쪽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 갖고 이 책을 쓰게 됐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에 에피소드가 27개예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을 해주고 그걸 관련된 에피소드를 저희가 한 2개씩 에서 많으면 3개씩 넣거든요. 네.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희와 같은 실수를 굳이 안 했으면 좋겠고 아마도 이게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사이클대로 하면 무조건 돈 버냐라고 하면은 뭐 저는 사실 뭐 벌 수 있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돈을 잃진 않을 정도의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손실일 때, 네. 마이너스 계좌일 네. 때 그 심리는 어떤 식으로 좀 내 마음속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받아들여야 돼요. 실패한 거. 그리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고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마인드를 바꾸고 나야지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지. 실패를 해놓은데 계속 누구 때문에 돈 잃었어. 그러니까 본인의 반성이 있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실패했으면 손실 본 건 손실 본 거를 인정을 하면은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근데 물론 그거를 다시 극복하는 단계에서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먼저 받아들이고 항상 한 발 떨어져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네. 작가님의 오늘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네. 생각을 해보시면 코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도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